접전의 예상을 깨고 트럼프 후보는 선거인단 승리를 거두며 47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됐습니다.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된 앤디 킴 당선인은 한인 이민 역사 120년 만에 한국계 미국인이 처음으로 연방 상원의원에 선출됐습니다. 대선과 함께 치러진 연방의회 선거에서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 자리를 4년 만에 탈환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전형적인 블루 스테이트인 뉴저지에서는 민주당 우세를 보였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주에서는 해리스가 55%의 지지를 얻으며 44% 지지에 그친 트럼프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표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친의 뇌물수수 혐의에도 불구하고 론 메넨데즈 연방하원의원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트럼프의 재선이 확정되면서 $1 환율이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지는 1,400원을 돌파했습니다. 브라질에서 파나마로 가는 기내 안에서 한 승객이 승무원을 인질로 잡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국계 유명한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가 뉴욕시 마라톤으로부터 평생 참여 금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브루클린 크라운 하이츠에서 한 남성이 우편함에서 메일을 훔치는 영상이 공개돼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정원입니다. 치열한 접전일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트럼프 후보는 주요 경합주에서 승리하며 압도적인 선거인단 승리를 거두며 47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됐습니다. 해리스는 대선에서 패배하며 충격적인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길러민 기자입니다. 트럼프는 2020년 패배를 만회하며 조지아,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등 주요 경합주에서 승리를 거두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상대로 선거인단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둘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그는 백인 농촌과 노동계층은 물론 일부 민족적 소수자들로부터도 큰 지지를 얻었습니다. 트럼프는 승리 후 이 나라는 치유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우리 국경과 모든 문제를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화당은 선거 결과를 통해 상원을 다시 장악할 것으로 보였으며 하원의 결과는 며칠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대중투표에서도 승리 가능성이 높았고 공화당 후보들이 20년 만에 대중투표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해리스 지지자들은 하워드 대학교에서 결과를 지켜보았으나 결국 해리스의 패배가 확실해지자 충격에 빠졌습니다. 해리스 캠프의 공동의장인 세드릭 리치먼드는 결과는 아직 계산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는 마지막 며칠 동안 해리스와의 대결에서 확신을 보였으며 남성 유권자들에게 집중하고 여러 지역을 돌며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해리스는 민족적 정체성보다는 중산층을 위한 친기업적인 이미지를 강조하며 과거 좌파적 입장을 부각시키지 않았습니다. 트럼프는 비연속적으로 2차례 대통령이 선출된 두 번째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로버 클리블랜드와 함께 비연속적 선거 주기로 대통령에 선출된 유일한 인물입니다. 이번 선거는 마지막까지 접전이 예상되었지만 하루도 채 안 돼 당선 윤곽이 드러났으며 출구조사에서는 유권자들이 경제적 고통과 불법 이민 문제 해결을 원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트럼프는 강하고 안전하며 번영하는 미국을 만들기 위해 싸울 것이라며 다짐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된 앤디 킴 당선인은 한인 이민 역사 120여 년 만에 한국계 미국인이 처음으로 연방 상원의원에 선출되는 기회를 얻었다며 겸손함을 갖고 상원의원직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상 기자입니다. 한국계로는 처음으로 미국 연방 상원의원에 도전장을 던진 김 당선인은 대선과 함께 치러진 선거에서 경쟁자인 공화당 커티스 바쇼 후보를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앤디 킴 당선인은 뉴저지주 체리힐의 더블트리 호텔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상원 의원직을 맡을 준비를 하면서 겸손하게 임할 것을 밝히며 한인 이민 역사 120년 만에 이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김 당선인은 미국 내 한인 사회를 위해 앞으로도 더욱 발벗고 나서고 싶다며 특히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나타나는 반아시아계 정서에 대응하고 한인 사회가 더욱 미국에 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선된 소감에 대해서는 다른 누구보다 뉴저지주를 대표할 적임자임을 보여주기 위해 무엇이 가능한지를 앞으로 더 보여줄 수 있게 돼 기쁘고 자랑스럽다며 앞으로 10년은 아시아계 및 한국계 미국인들에게 정치적으로 가장 역동적이고 흥미로운 10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 간 경제 혁신 협력 분야에 대해서는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한국이 선두 자리에 있는 분야에서 한미 간 협력을 강화할 많은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42세인 김 의원은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동맹인 공화당 톰 맥아더를 물리치고 의회에 처음 선출되면서 의회에 선출된 최초의 아시아계 미국인이 됐습니다. 그는 겸손하고 근면한 공무원으로 자신을 내세웠으며 2021년 1월 6일 폭동 이후 미국 의사당을 청소하고 쓰레기를 봉지에 담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상원 선거 운동 기간 동안 김은 부유층에 대한 세금 감면에 반대하고 낙태권을 지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으로 뉴저지주에서 젊은 나이에 3선 하원 의원을 지낸 김 당선인은 이로써 한국계로서는 처음으로 미국 연방 상원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대선과 함께 치러진 연방의회 선거에서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 자리를 4년 만에 탈환했습니다. 결정적인 의석은 네브라스카 주였으며 공화당 현직 상원의원인 데이브 피셜과 무소속 도전자 데빈 오스본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외에도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텍사스 등의 상원 선거에서 치열한 접전을 벌였습니다. 최슈 기자입니다. 공화당이 최소 51석을 확보하면서 미상원 다수당의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상대해야 할 현지 의원이 적었기 때문에 유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직접 선발한 부유한 후보자들을 통해 민주당에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공화당이 상원에서 다수당을 차지한 마지막 시기는 2021년 1월이었습니다. 2022년 중간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상원에서 51대 49로 다수 의석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치열한 경합을 벌여 주요 선거전으로 꼽히는 주로는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몬태나, 텍사스 등이 있습니다. 펜실베니아에서 민주당 상원의원 밥 게이시와 공화당 후보 데이비드 맥코믹 간의 상원선거에서는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스콘신에서 민주당의 태미 볼드윈 상원의원과 공화당 후보 에릭 호브데 간의 상원선거는 볼드윈의 세 번째 선거 중 가장 치열했던 선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오하이오 민주당 상원의원 셰로드 브라운은 공화당 후보 버니 모레노와 치열한 재선 경쟁을 벌였고 몬태나의 민주당 상원의원 존 테스터는 공화당의 팀 시위와 지금까지 중 가장 치열한 선거전을 벌였습니다. 텍사스 상원선거에서는 공화당 상원의원 테드 크루즈가 민주당 하원의원 콜린 올레드와 경쟁했습니다. 이 선거 또한 공화당 상원의원이 치열한 경합을 벌인 선거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최시우입니다. 제47대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승을 거두면서 백악관 탈환에 성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형적인 블루 스테이트인 뉴저지에서는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51%를 기록하며 민주당 우세를 보였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세한 뉴저지 투표 상황 기러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47대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했지만 전형적인 블루 스테이트인 뉴저지에서는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가 더 높았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오후 2시 30분 기준 뉴저지 개표 현황에 따르면 94% 개표 상황 가운데 해리스는 51.2%의 지지를 얻으며 209만 325표를 획득했습니다. 이에 반해 트럼프는 46.9%의 지지를 얻으며 191만 3,175표를 얻었습니다. 이에 뉴저지 선거인단 14표가 해리스에게 돌아갔습니다. 한편 뉴저지 5선거구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서 95% 개표 현황 기준 민주당 조시 갓 하이머 의원이 54.4%의 지지를 얻으며 승리했습니다. 버겐 카운티 셰리프 선거에서는 민주당 앤토니 큐어톤이 20만 9,584표를 얻으며 19만 4,288표를 얻은 공화당 로버트 쿠글러를 제치고 당선됐습니다. 팰리세이즈 팍 시의원 후보로는 민주당 신창균, 이상희 후보가 2,000표 넘는 지지로 승리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뉴욕주에서는 해리스가 55% 지지를 얻으며 44% 지지에 그친 트럼프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길러민 기자입니다. 오후 3시 기준 뉴욕주는 97% 개표 상황에서 해리스가 55%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은 반면 트럼프는 44%의 지지를 기록했습니다. 뉴욕에서 해리스가 55%의 지지율을 기록한 것은 뉴저지 51%의 지지보다 4%가 더 높은 수치입니다. 뉴욕주 상원 선거에서는 66년생인 민주당 커스틴 질리브랜드 후보가 58%의 지지를 받으며 41%표를 가져간 공화당 마이클 사프라이콘 후보를 눌렀습니다. 뉴욕주 연방 하원 선거를 살펴보면 6선거구에서는 그레이스 맥 민주당 하원 의원이 60%의 지지를 얻으면서 당선됐으며 3선거구에서 친한파로 알려져 있는 탐 수오지 의원이 51%의 지지로 승리했습니다. 17선거구에서는 공화당 마이크 롤러 의원이 52%의 지지를 얻으며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한편 뉴욕주 하원 선거에서는 25선거구에 도전했던 한국계 케네스 백 후보가 47%의 지지를 얻으며 52%의 지지율을 기록한 닐리 로직 후보에게 패했습니다. 또 40선거구 론김 의원이 55%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으며 경쟁자 필립 왕 후보를 누르고 7선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경쟁자가 없었던 65선거구 그레이스 리 후보 역시 뉴욕주 하원 의원직을 이어갑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부친의 뇌물수수 혐의 유죄 판결로 인해 정치 인생 최대 난관에 봉착했던 론 메넨데스 주니어 연방 하원 의원이 약 60%의 지지를 얻으며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최슈 기자입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상원에서 물러난 밥 메넨데즈 전 상원 의원의 아들인 론 메넨데즈가 역경 끝에 연방 하원 의원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아버지가 부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며 정치 인생의 가장 큰 어려움에 직면했던 론 메넨데즈 의원은 난관을 극복하고 뉴저지 8선거구를 대표하는 연방 하원 의원으로 재선에 성공하며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늘 오후 2시 기준 론 메넨데즈 의원은 87% 개표 상황에서 59.3%의 지지를 얻으며 107,871표를 얻어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메넨데즈는 민주당 우세 지역인 뉴저지이자 히스패닉 인구가 다수를 차지하는 저지시티, 뉴요크, 엘리자베스를 포함하는 8선거구에서 경쟁자인 공화당 앤서니 발데스를 크게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앤서니 발데스는 현재 34.6% 지지를 기록 중입니다. 연방 하원 의원에 처음 도전했던 3년 전 메넨데즈는 당시 뉴욕 뉴저지 항만청 소속 의원으로 정치 경험이 없는 변호사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LBO 시레스 하원 의원이 은퇴를 발표하자 민주당 지도자들은 메넨데즈를 즉시 8선거구에서 활동할 후임자로 지목하고 지지했습니다. 당시 메넨데즈가 정치 신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예비선거와 본선거에서 경쟁자 없이 승리하며 정치에 입문하자 일각에서는 막강했던 그의 부친 밥 메넨데즈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주는 일례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KBTV 뉴스 최시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이 확정되면서 $1 환율이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지는 1,400원을 돌파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이 실행되면 물가, 인건비가 높아지고 이에 따라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하 속도도 더뎌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연내 $1 환율이 1,420원까지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되면서 강달러 기세가 더 거세지는 모습을 보이는 데다 추후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이 본격 실행되면 달러 가치가 현재보다도 더 상승할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약 7개월 만에 다시 1,400원대에 올라섰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대로 높은 세율에 관세가 부과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져 연준의 금리 인하가 일찍 중단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대선 개표가 이루어진 어제뿐 아니라 앞으로도 당분간 원화는 트럼프 효과를 업은 강달러에 밀려 약세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의 재집권으로 금리도 전반적으로 상승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기준금리의 경우 연준이나 한국은행이 모두 지난 3분기에 인하와 함께 통화정책 전환에 나섰지만 금리 하락기인데도 떨어지는 속도가 더디거나 극단적으로는 조만간 하락 기조가 끝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환율 상승은 단기적으로는 한국 기업 수출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원자재 상승 등으로 인한 리스크가 우려됩니다. 수출 버팀목인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의 경우 국내 생산이 많고 해외에 팔 때 달러로 받다 보니 환율이 오르면 돈을 더 벌 수 있다면서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해외에서 구매해오는 웨이퍼나 원자재 가격이 오를 수 있어 이 부분은 리스크라고 전했습니다. 배터리 업계의 경우 판매처에 따라 기업별 차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대표 수출 산업인 자동차 역시 환율 변동이 매출과 이익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한국 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에 따르면 통상 원달러 환율이 10원 상승하면 한국 자동차 업계 매출은 약 4천억 원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항공사들은 달러가 강세일 경우 해외 현지에서 사용하는 부담이 높아지고 유가가 올라 유류 할증료가 가중되면서 해외여행을 미루거나 취소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악재로 작용합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브루셀에서 파나마로 가는 항공편에서 비행기가 착륙하기 전 한 승객이 승무원을 인질로 잡으려 하며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난폭한 승객을 다른 승객들이 제압하는 영상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상 기자입니다. 소동은 어제 아침 브라질리아에서 파나마의 파나마시티로 가는 코파 항공 CM204편에서 발생했습니다. 비행기에서는 착륙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던 중 한 난폭한 승객이 음식 쟁반에서 플라스틱 칼을 꺼내 비행기 뒤쪽으로 달려가 비행기 문을 열기 위해 승무원을 인질로 잡으려 했습니다. 51세의 사진 기자 크리스티아누 카르발류가 찍은 영상에는 이 승객으로 인해 한 승무원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고 승객은 비상문을 열려 하자 다른 한 명이 비상문을 붙잡으려 했지만 난폭 승객을 제압하지 못하는 혼란스러운 장면들이 보입니다. 그때 다른 승객들이 비상문을 열려고 하는 승객을 구출하기 위해 그와 몸싸움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를 제압하기 힘들었지만 승객들은 그가 거의 의식을 잃을 때까지 폭력으로 제압했습니다. 영상에는 승객들이 허우적거리는 승객을 붙잡고 있는데 그의 얼굴은 눈에 띄게 피투성이이고 승무원들이 그의 손목을 묶고 있습니다. 착륙 후 찍은 사진에는 당국이 폭행을 당한 승객의 수갑을 채워 비행기에서 내리게 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항공사 대변인은 승무원은 신속하게 행동했고 일부 승객의 도움을 받아 파나마에 착륙할 때까지 상황을 통제하는 데 필요한 안전 프로토콜을 적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8월에도 호주에서 한 승객이 착륙한 항공기의 비상구를 열고 날개를 따라 걸어간 후 체포된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한국계 유명한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가 지난 주말 진행된 뉴욕시 마라톤으로부터 평생 참여 금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마라톤 경기를 뛰는 와중에 허가받지 않은 그의 촬영팀과 스태프들이 다른 참가자들의 경기를 방해했기 때문인데요. 기러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9세의 한국계 유명한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 매트 최는 지난 일요일 개최된 뉴욕시 마라톤에서 5개 지구를 2시간 57분 15초에 엄청난 기록으로 완주했습니다. 최 씨가 마라톤 경기를 하는 동안 그의 옆에서 촬영팀이 시티 자전거를 타며 촬영한 탓에 다른 러너들의 경로를 방해하며 위험한 순간도 발생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방해받은 선수들의 신고에 의해 주최 측은 최 씨에게 뉴욕시 마라톤 경기 참가에 평생 금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논란이 거세지자 최 씨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자신의 유튜브 촬영으로 인해 스태프들이 다른 선수들을 위험하게 하고 경기를 방해한 것은 매우 이기적인 일이었다고 사과 영상을 올렸습니다. 주최 측은 최 씨에게 평생 금지 처분에 대해 항소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전했지만 최 씨는 자신이 초래한 일이기에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가 여러 경기에 참여하면서 규칙을 어긴 적이 처음이 아니기에 최 씨는 자신이 그동안 받아온 여러 처벌들 끝에 여기까지 온 것이라며
이제 정말 멈출 때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최 씨는 러너이자 컨텐츠 크리에이터로 46만 명의 틱톡 팔로워와 40만 명이 넘는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보유한 대형 인플루언서로 활동 중입니다. KBTV 뉴스 길현민입니다. 브루클린 크라운 하이츠의 한 남성이 우편함에서 매를 훔치는 영상이 공개돼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길현민 기자입니다. 지난 월요일 경찰은 킹스턴 애비뉴와 캐롤 스트리트 근처에 용의자는 알파 로메오의 흰색 차량에서 내려서 우편함을 부수고 훔쳤다고 전했습니다. 남성은 2개의 가방에 우편을 채워놓고 조수석에 올라타 도주했습니다. 인근 CCTV 영상에서는 USPS 트럭이 떠나자마자 흰 세단 차량이 우편함 앞에 도착해 범행을 저지른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에 대해 한 주민은 우편은 매우 개인적인 정보를 담고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며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해당 사건이 발생한 곳 인근에서 2달 전 발생한 강도 사건과 더불어 경찰은 우편 직원의 우편함 열쇠를 노리는 범죄가 기승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USPS는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도 명확하게 밝힐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길현민입니다. 뉴욕을 비롯해 애리조나와 콜로라도, 플로리다, 메릴랜드, 미주리, 몬태나, 네브라스카, 네바다, 사우스다코타가 이번 선거에서 임신 중절 권리와 관련해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로 대 웨이드 전복 이후 광범위한 임신 중절 금지법이 도입된 곳입니다. 이 중 뉴욕과 애리조나, 콜로라도와 메릴랜드, 미주리, 네바다가 이번 선거에서 친임신 중절 노선을 선택했습니다. 애리조나에서는 태아의 자궁 후의 생존이 가능한 24주 이전에 임신 중절 시술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미 임신 중절이 합법인 메릴랜드에서는 아예 해당 권리가 주 헌법상 권리로 굳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플로리다와 네브라스카, 사우스다코타에서는 임신 중절 접근권 확대를 위한 법안이 부결됐습니다. 뉴욕시가 1,500만 달러 규모의 연방 지원금을 받아 600개의 추가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고 있다고 뉴욕원이 보도했습니다. 전기차 충전소는 주로 저소득층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뉴욕시는 공원국 소유의 8개 장소에 태양광 기반의 충전 포트 32개도 추가로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2030년까지 전기차 충전 장치를 총 10,000개가량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입니다. 특히 2035년 이후부터 뉴욕주는 휘발유 등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신차 판매를 전면 금지할 계획인 만큼 이를 뒷받침하려면 다수의 전기차 충전소 공급이 필수적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동안 고등학교 졸업 자격시험 역할을 해왔던 리전트가 2027년도 가을 신학기부터 폐지됩니다. 뉴욕주 교육국은 리전트 위원회에 2027년 8월을 마지막으로 고교 졸업 자격 시험으로서의 리전트 시험을 치르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교 졸업 자격 요건 변경 최종 권고안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7년에서 2028학년도 가을 신학기부터 리전트 시험은 뉴욕주에서 160년 가까이 유지됐던 고교 졸업 자격 시험으로서 역할을 상실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2027년 고교에 입학하는 현재 6학년 학생들과 그의 모든 고교 재학생들은 리전트 시험 없이 새로운 졸업 요건에 따른 졸업 자격을 얻어야 합니다. 퀸즈 베이사이드 소재 엘리펀트 파크 인근 크리드무어 난민촌에 금속 탐지기가 설치됐습니다. 지역 정치인들에 따르면 이번 금속 탐지기 설치는 지난달 크리드무어 난민촌의 한 난민이 총기 소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기 때문입니다. 주거지역 한복판에 들어선 난민촌 철거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린달리 뉴욕시 의원은 지난 9월 플로리다 올랜도에서 발생한 치명적인 총격 사건에 연루된 쿠바 난민 2명이 연방보안관의 추격을 피해 버스를 타고 뉴욕시에 도착해 크리드무어 난민촌에 숨어 지내다 체포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며 이들 가운데 한 명은 총기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